요즘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요즘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 지역은 허가구역이라 구청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줄여서 토허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약했다간 계약금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허제가 정확히 뭔지, 서울 지역별 허가 기준과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허제 도대체 뭐길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쉽게 말해 정부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집이나 땅을 못 사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적용 지역입니다. 2. 왜 서울 전역이 주목받나? 예전에는 강남, 잠실, 목동 일부 지역만 토호구역이었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검토하면서 이제는 서울 어디서든 집을 사려면 내가 왜 사는지, 실제로 거주할 건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실거주 목적 외의 거래는 거의 막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3. 허가받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증빙 자료 전입, 예정, 직장, 가족관계 등까지 필요하죠. 심사 기간은 최대 15일 하지만 실제로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구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는 전입 예정이면 허가지만 어디는 입주 계약서까지 제출해야 허가라는 식이죠. 결국 운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라는 불만도 많습니다. 4. 허가받고 나서도 끝이 아니가. 서울 기준으로 허가받고 집을 사면 2년간 실제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멀어서 몇 달 뒤에 들어가겠다. 혹은 임대 놓고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다. 이런 건 바로 위반입니다. 실제로 실거주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는 매년 집값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8억짜리 아파트면 매년 8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 현실에서 생기는 불편함. 첫째, 실거주 의무가 현실과 안 맞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나 자녀 학교 문제처럼 당장 입주가 어려워도 예외 인정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거래 절벽이 옵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보니 매수 매도자 모두 부담을 느껴 거래를 미룬다. 실제 강남, 송파 일부 구에서는 거래량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셋째, 계약금 피해도 많습니다. 허가가 불어되면 계약은 무효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죠. 이걸 악용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브로커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전세시장 악영향입니다. 토호구역은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6. 지역별 허가 기준 어디가 얼마나 까다롭나? 서울은 자치구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강남, 송파, 서초 주거용 62 이상이면 모두 허가 대상. 실거주 2년 의무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세 놓는 순간 바로 위반 처리. 마포, 용산, 성동 신흥 인기 지역이라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실거주 사유 외엔 거의 허가가 안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자녀 결혼을 위해 미리 구입하려던 건도 불어된 적이 있습니다. 강북, 도봉, 노원 면적 기준은 동일 62 이상이지만 비교적 심사가 빠르고 예외 인정폭이 조금 넓습니다. 다만 최근엔 투자 수요 유입으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경기 인접 지역과 천안, 한광령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하남은 미사, 가밀지구 등 신축 중심 지역은 사실상 실거주 아니면 허가 불가입니다. 7. 실제 사례 현장에서 생긴 일들. 사례 허가 반려된 갭투자형 거래. 송파구 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하려던 50대 부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세로 임대 후 실거주 예정이라 적었는데 즉시 실거주 의무 불이행 사유로 불어댔습니다. 계약은 자동 해제됐고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허가받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허가 후 직장 문제로 입주를 미룬 40대 남성. 구청이 현장 조사 후 무단 임대로 판정, 4천만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 결국 집은 팔지도 못하고 실거주도 못한 채 피해만 남았습니다. 사례 구청별 기준 차이로 혼란. 성동구에서는 전입 예정만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조건으로 마포구 신청자는 반려. 서류는 같았는데 담당 공무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허가가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8.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허가 불허 시 계약 자동 해제 특약을 꼭 넣으세요. 그래야 계약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확인 여러 필지를 합쳐 사도 총합이 기준 넘는 허가 대상입니다. 실거주 증빙 철저히 준비, 주민등록, 직장, 가족관계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9. 결론. 토지거래 허가제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투기 차단, 시장 안정.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민 실수요자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서울 전역 확대가 현실화되면 집을 사도 바로 살아야 하고 팔기도 어려운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꼭 허가구역 여부, 실거주 의무, 대출 조건, 특약 문구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르면 돈과 시간 둘 다 잃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과 생활 정보,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